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으로 경기가 계속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고 금리가 2024년까지 5% 이상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욕 연은 총재는 미국의 높은 물가를 통제를 하려면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면서 최종 금리가 점도표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2%대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 인상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최종 금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정적인 발언들과 함께 3대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고요.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여기서 횡보 구간은 깨졌고요. 이전 저점까지 추가적인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월요일장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루시드는 마이너스 1.07%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7.37불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스케일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분봉에서는 큰 변동성과 함께 장중에 7.19불을 또다시 기록을 하였습니다. 리비안, 테슬라의 큰 하락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하락은 하락이니까 다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5%가 하락을 하면서 힘들었던 한 주를 마감을 하였네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리머 헤드 투어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웨스트 레이크 빌리지에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시승과 함께 직원분들의 친절한 설명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예약 판매 대수가 확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웨스트 체스터에 새로운 스튜디오 오픈을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스튜디오와 함께 스튜디오 오픈을 하였는데요. 영상이 올라오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오픈 등 긍정적인 소식은 여전히 루시드 주식을 상승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있고요.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NCAP 안전성 평가에서 별 5개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전반적으로 EV 제조업체에게 매우 어려운 시장이고요. 수요에 대한 우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과 복합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금리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신차 구매자의 금융 비용도 증가를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루시드의 예약 번호가 현재의 매크로 환경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감소와 낮은 판매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급증을 할 것인데요. 내연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전환에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고 내년부터 픽업 트럭에서 중형 SUV 및 세단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EV 차량들이 세계 주요 시장을 강타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EV 차량 출시를 앞다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리 인상도 그리고 힘든 시기도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미래를 보고 제조사들도 새로운 모델 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다가올 EV 시대에 시장 점유율을 먼저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다 같이 힘든 시기지만 잘 버텼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누군가의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루시드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동차 주식 중 하나이고요. 이들이 말하는 이제 예측은 심층적인 기술 분석과 현재성을 기반으로 하고 롱텀으로 루시드의 잠재력을 분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예측이란 예측일 뿐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2022년 미니멈 프라이스는요 8.64불, 에버리지는 11.23, 맥시멈은 12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만간 다가올 2023년에는 7불, 12불, 17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흑자 전환 시기가 예상되는 2025년 18불, 24불, 31불. 현재 성장이 계속된다면 루시드의 최대 예측치는 31.26불이고요. 시장이 이제 약세로 변할 경우에는 최소 18.9불.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나고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낸다면 2025년에는 예측치보다 더 많이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장기 투자 마지막 해가 되는 2030년 주가 예측입니다. 이렇게 보시니까 다소 실망스러우신가요? 2030년까지 보유를 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역시도 롱텀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겠고, 이번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평단을 대부분 낮추시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진입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평단을 대략적으로 15불 정도 잡는다면 2030년 장기 투자로 대략 한 8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복리까지 겹쳐진다면 10배는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비안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 메르데스와의 협업이 파기가 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는요. 22.48불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거래일 수의 미니멈 프라이스는요. 26.54불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2025년에는 리비안도 마찬가지로 낙관적인 해인 만큼 41불, 53불, 67불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030년은 맥시멈 프라이스는 227.68불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만 바라봐도 리비안도 롱텀으로 가져간다면 10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2030년까지의 예측을 살펴보면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실적이 가장 좋고 가장 인기 있는 주식 중 하나인데요. 오너 리스크만 해결이 된다면 괜찮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는 150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2022년 미니멈 프라이스는 168.54불, 183불, 198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EV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될 시기에는요. 231불, 269불, 307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30년 맥시멈 프라이스는 525.61불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지속적인 매도로 과연 테슬라 이사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을 다 이겨내려면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로 임해야지만 훗날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